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보령 해저터널을 오늘인 10일 관통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상하행 2차 분리터널로 2012년 굴착 공사에 착수해 7년여 만에 양방향 굴착을 모두 완료했으며 총 사업비 6,879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고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됩니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택지의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100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분야별 특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도시, 교통,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구별 UCP는 지자체 사업 시행자와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 컨셉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에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혼인 기간과 연령, 그리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제활동 가점 항목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가점 항목이 비중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그리고 장애인 가구 등의 가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문자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 사업, 하반기 집값 상승 기름 분할을 주제로 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이 도시개발 사업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 사업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의 발표로 인해서 집값 안정화가 되고 있는 서울시장,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지역적인 그런 설명들 드릴 테니까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 도시개발 사업 하반기 집값 상승 기름을 부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데 중요한 점은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개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집값이 안정화, 가격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개발 발표를 굉장히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개발 사업들이 발표가 크게 되면 주변 지역의 집값이 또 들썩일 수 있겠고요. 이런 개발에 인해서 그런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퍼질 때에는 굉장히 큰 집값 상승을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조용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의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지금 많이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이슈가 있는 도시개발 지역 중심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고
시세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지탱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발표가 정말 실현이 됐을 때는 집값 상승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획 발표를 하고 확정을 하고 진행을 추진하고 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가장 그런 애착을 갖고 있고 큰 이슈화 될 수 있는 사업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향후 최대 이슈인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계획들, 또 서울역 마스터 플랜, 또 용산 역세권과 철도 지중화 사업에 맞물리는 100만 평 가까운 용산권역의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본격 추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상업 업무, 주거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는 그런 큰 사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 역세권역의 현대차 부지 GVC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 있고요. 7만 9천 제곱미터의 굉장히 큰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최고층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랜드마크가 삼성동에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광운대 역세권 지금은 철도 정비창이랑 물류기지로 굉장히 좀 방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또한 굉장히 넓은 면적 15만 제곱미터로 해서 코레일과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요. 협의를 하고 있고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호선 라인입니다. 한강변은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요. 동서울터미널 지금은 이제 한진중공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 제안서를 보완하고 이 한강변에 두 동의 상업 업무 복합 주거시설로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동 역세권 박원순이 굉장히 좀 그 서울권역의 균형 발전과 최근에 이제 한류의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을 창동 역세권역에 대규모로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역은 삼성동 그리고 거의 보시면 거의 강북권역의 동부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개발이 좀 미진했던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주변에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고 상승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동은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강남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개발 가치 또한 주거시설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 업무시설로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지가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개발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인프라 시설까지도 확충이 된다. 또 마지막으로 투자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또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치가 얼마나 평가가 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투자 금액 자체가 좀 크게 들어가는 그런 단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광운대 역세권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강동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입지는 도심권이나 이 강남권의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개발 가치는 지금 주거상업 업무시설 중에서 특히 주거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광운대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 단지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쪽으로는 투자 가치는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별 제가 2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입지는 좀 떨어지지만
입지와 개발 가치는 좀 떨어지지만 주변 지역의 저평가된 아파트 중심으로는 투자 가치는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서울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라인 역세권, 초역세권, 강변 역세권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별 2개에서 3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개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2동으로 개발이 되고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이 된다. 하지만 입지가 한강변에 2호선 라인, 그리고 또 강남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창동 역세권, 입지는 도심권, 강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멉니다. 그래서 입지는 떨어지지만 이 상업 업무시설들 또 아레나라든지 이런 공연장 위주로 해서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개발 가치, 하지만 투자 가치 면에서는 입지가 워낙 도심권이나 강남권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는 신중하게 주변 지역의 역세권역의 재건축 이슈가 살아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그런 포인트를 짚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향후 최대 이슈인 용산 마스터 플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들 자체가 주변 지역의 인프라 시설 자체까지 크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용산 마스터 플랜 거의 100만 평 규모의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 역세권, 또 캠프킨 부지, 남영, 삼각지 역세권,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용산 주변 지역에 있는 이 경부선 라인의 지중화 사업까지 연관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산 마스터 플랜의 진행 상황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장 조사를 하실 필요가 꼭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많은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고요. 서울역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주변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과 어울려서 민족공원과 지금은 동서로 단절되어 있는 철도가 지하화됨으로 해서 공원화 사업과 마이산업이 공동으로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지하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매각과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 사업도 지금 뭐 언론에 발표만 안 됐다 뿐이지 진행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투자 포인트 잡아주신다면요? 네, 제가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 투자가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내년에 또 총선과 아울러서 그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부자들의 움직임이 이런 자산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매매 수요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다 투자를 할 수 없겠죠. 즉 선택과 집중을 하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좋겠고요. 주변 지역에 있는 파급력 또 시세 상승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박원순 시장의 히든카드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로 7017 또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 민족공원에 아우르는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히든카드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히든카드가 올 하반기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과 투자 지역 종목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요. 용산구 원효로의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하겠습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 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로 이루어진 총 5층 중에 2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은 약 3억 9,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억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용산구 중에서도 원효로에서 첫 번째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올 12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원효로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이 서울의 중심, 한강변, 철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대형 개발 이슈가 있는 강남구에 버금갈 수 있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더 큰 지역이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액 투자 하시면서 향후에 이런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들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라인이다. 원효로 1가, 2가 용문동, 원효로 3, 4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매물 또한 원효로 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투룸형 구조로 돼 있고 넓은 거실, 안방, 작은 방,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특히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또한 공사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렵게 인허가를 맞춘 또 개발 구역 내에 있는 거의 희소 가치가 큰 매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겠고요. 기본적인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풀옵션이 다 제공되고 최근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그런 환기,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별도의 환기 시스템과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개발이 될 때까지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얻어가시고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세든 월세든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중에서도 원효로 라인에서 가져와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입지와 추천 포인트 통해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권역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의 중심축이면서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국제업무단지와 전자상가의 복합 개발, 또 한강변 현대차부지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또 길 하나 건너가면 바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바뀌는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용산권역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매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1가, 원효로 2가 용문동, 원효로 3가, 그리고 원효로 4가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1가에서 4가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투자 가치는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본 입지는 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제업무단지가 금융위기로 무산이 되고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 또한 개발 계획에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로 인한 보시는 것처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특색들이 굉장히 틀립니다. 역세권, 약간 좀 역세권이 먼 지역, 하지만 노후도라든지 노후도가 좀 부족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섞여 있습니다만 이 지역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충족이 돼 있고요. 인허가 절차도 거의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을 확실히 얻어갈 수 있는 큰 호재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움직임이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마스터 플랜이 정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효로 라인에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정비창 부지, 한강변 개발 사업들, 민족공원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권역이 도심권, 또 여의도권, 강남권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업무시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향 국제업무단지와 전자상가 또 현대차 부지의 복합사업 개발로 인한 폭발적인 업무 수요, 임차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 수요까지 급증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용산권역에 5개에서 6개의 전철, 기차, 역세권역이 통과를 하고 있지만 향후 3-4개의 전철 복합망이 더욱더 추가가 됩니다. 신분당선, 신안산선, GTX AB 노선, 또 공항철도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 수요와 개발 가치, 또 교통 호재로 인한 폭발적인 지가 상승을 바로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늘 말씀드립니다. 용산권역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향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예정지에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개발 가치가 살아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데 그 지역으로 말씀드렸을 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지역,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개발 계획들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용산권역의 브랜드 신축, 대단지, 중소형평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커다란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 한강변의 국제업무단지, 또 상업 업무시설들, 그리고 또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원화와 이런 관광지 상권 변화, 또 상업 업무시설들의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또 주변에 최고가 아파트 상업 업무시설로 변화되는 이런 주한 미군기지의 개발 계획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살아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4개의 전철 역세권역이 앞으로 추가적인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향후 중요한 포인트는 용산권역에서 용산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면 지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지역마다 원효로 라인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적게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지역과 매물은 상당히 뛰어난 입지와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매가 3억 9,5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대 초반,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대 중후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향후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큰 수익과 소형평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략도 짧게 세워볼까요? 네, 용산권역 단기적인 소액 투자해서 작은 수익을 얻으실 지역이 아니고요. 정말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미래가치, 개발가치로 인한 가장 큰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역이다. 특히 용산권역은 지역도 넓고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개발가치, 투자가치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그런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요.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개발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향후 용산권역의 개발 계획의 수혜를 크게 앞으로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신촌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로 이루어지며 총 15층 중에 저희는 12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자,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3억 원, 월세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4천만 원, 월세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자,
역시나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 신축 투룸입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가져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포구를 대표하는 마용성에서도 상업지 대로변에 있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뛰어난 고급 주상복합 내에 있는 주택이다. 투룸형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고 8차선 대로변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매물로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또 중견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 또한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충분한 임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역 바로 근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주변에 좀 번화한 상권 많잖아요. 입지와 추천 포인트 확인해보죠. 네, 일단은 2호선 라인의 가장 중요한 이대 역세권과 신촌 역세권을 도보로 2, 3분 정도 신촌 역세권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2호선을 이용하시면 홍대, 여의도, 도심권 워낙 접근성이 좋고요. 주변 지역으로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 각종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고요. 특히 이런 상업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업무시설로 바뀌고 새로운 유입인구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 수요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포 대로변 상업지 더블 역세권이고 개발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도심권역의 대로변의 고급 주상복합 내 투룸주택으로서의 시세 가치 또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안정적인 월세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 또 아현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재개발 사업들 또 3구역과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주변 인프라가 다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와 추천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3분양으로 만나보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포 대로변, 상업지 대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3억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투자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자금이 좀 생기시면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지역 마포 상업지 대로변의 희소 가치 안정적 높은 두 자릿수 가까운 월세 수익뿐만 아니고 주변에 투룸 주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역 3분 거리에서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하시죠. 용산구 원효로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9.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9,500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억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1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100을 밑돌며 시장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에는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순서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시크릿 투자연구소의 전영준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어느 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울의 중심 종로구나 이제 종로구하고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로 가보겠는데요. 종로구 효제동은 이제 서울의 중심,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형 아파트가 희소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양평동 사가는 바로 서울의 마지막 남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공업지로서 앞으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이 두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입지가 기대가 되네요.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 효제동과 또 한강변에 위치한 영등포구에서 만나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로는 종로구 효제동의 신축 아파트 함께하겠습니다. 1호선과 4호선이 이용 가능한 동대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34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저희는 8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종로구 효제동 신축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1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1억 3,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종로구입니다. 이곳 동대문 주변에는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곳에 지어진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만나보실 소형 아파트는 이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종로구 하면 이제 서울의 중심,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형 아파트가 희소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도심 속에 숨어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바로 이제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동대문역까지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구 하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외로 나가는 버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통팔도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 효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로구 하면 이런 교통뿐만 아니라 업무타운으로 인하여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로 할 수 있는데요. 저 종로구는 바로 인근에 동대문구나 을지로, 청계천, 시청, 강화문 이런 업무타운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신주거지로서 아주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로구 하면 이제 업무타운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대학가로 인하여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성균관대학교나 서울대 의과대학교, 한성대학교, 동국대학 이런 유명 대학교가 바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이제 임대 수요까지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 바로 종로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이나 업무타운, 대학가 임대 수요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아파트가 바로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효재동은 동대문 업무타운 팽창으로 인하여 전문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이런 소형 아파트가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뭐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소형 아파트가 투자 기대가 커지면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 계시는 투자분들까지 이런 서울의 중심, 사대문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의 중심인 동대문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그곳에 지어지게 될 신축 아파트 투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피스텔은 있어도 신축 아파트가 좀 희소하다고 하니까 그 희소 가치 생각해서 가격이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본 아파트는 이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희소 가치가 높고 또한 분양가 면에서도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총 분양가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분양가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3억 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은 바로 3,800만 원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3,800만 원으로 수익과 차익을 바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3천만 원대에 서울 중심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살짝만 들어봐도 좀 이곳 종로구 효재동에 입지적인 좀 강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 지어진다면 어떤 장점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로구 효재동은 여러 가지 입지가 많이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교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바로 지하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동대문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중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업무타운이 풍부한 업무타운으로 인하여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종로구는 뭐 동대문 업무타운이나 정계천 업무타운, 시청이나 강화문까지도 아주 업무타운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로구는 이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로구 하면 이제 젊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바로 대학가 임대 수요로 아주 풍부한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성균관 대학교나 한성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바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학가 임대 수요까지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1, 2인 가구가 이렇게 몰려들면서 소형 아파트가 점점 희소 가치가 높으면서 그만큼 도심의 소형 아파트가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고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입지 면으로는요, 교통이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지어지는 소형 아파트인데 신주거지로 각광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죠. 네, 이제 종로구 하면 바로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 아파트는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바로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동대문 업무타운과 이런 동대문 개발로 인하여 시소 가치가 높은 본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아파트는 바로 종로구 효재동에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기 때문에 도심 대창조 프로젝트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이런 도심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주거와 업무타운이 어우러지게 개발됨으로써 이런 젊은 직장인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로구는 이제 도심 개발과 이제 동대문 시장, 세운계가 개발, 남산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운상가 개발과 동대문 시장 개발, 남산 개발, 청계천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이런 도심의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로구 효제동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인 만큼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소형 아파트 투자 시에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많은 젊은 직장인이 몰려드는 이제 뭐 역세권이나 도심가 이런 상업지구가 많은 강남 쪽으로 많은 이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소형 아파트는 많은 젊은 직장인이 몰려드는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365일 임대 걱정 없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가 바로 시세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도 젊은 직장인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 투자 시에는 바로 업무타운과 역세권을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바로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심 개발로 인해서 신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로구 효제동에서 신축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용준 이사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46.12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9층 중에 9층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함께 할게요. 이번 달에 이곳에 준공 예정이면 지금 뭐 얼마나 다 지어졌을까요? 네, 거의 이제 현장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 이제 다세주택은 거의 이제 6월에 이제 완공을 예정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면 완공된 투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 아파트는 바로 이제 선유도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당산역에서 도보 한 5,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중 역세권에 위치한 탁월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9층 건물 중에 9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로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다세주택 바로 앞에 한강변이 보이기 때문에 한강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다세주택은 바로 이제 큰 방 2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는 물론이고 초등학생들 학부모에게 아주 다 인기를 보이는 넓은 투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다세주택은 바로 지하철 9호선과 지하철 2호선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축 아파트 다세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가 탁 트인 한강 뷰까지 바라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달에 준공이 돼서 바로 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당장 실투자 금액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본 이제 다세주택은 아주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총 분양가를 보시면 총 분양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5천만 원으로 마지막 남은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양평도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다세주택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2천만 원으로 바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양평동 사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다세주택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5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선유도역 3분 거리입니다. 게다가 좀 마지막 남은 한강변이라고 하셨어요. 네. 입지적인 장점 체크를 해볼게요. 네, 바로 이제 양평도 사가는 이제 여러 가지 입지적인 면에서 아주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입지만 좋다고 하면 바로 개발 호재는 부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인데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본 물건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넓은 이제 다세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양평동 사가하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물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강물에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바로 60년대 여의도 개발 시작으로 70년대 동부춘동 개발, 80년대 압구정동 개발로 이어지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아주 탁월한 면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 물건이 바로 선유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양평동 사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양평동 사가하면 바로 도심과 접근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9호선 선유도역이 개통되면서 바로 김포공항과 여의도, 강남, 잠실까지도 아주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양평동 사가하면 바로 이제 역세권과 이런 어문타워뿐만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물건 바로 인근에 큰 재래시장 물론이고 대형 마트나 대형 병원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또한 바로 당산초등학교나 선유도 중학교, 선유도 고등학교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양평동 사가하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온 아주 저평가된 중공업지로서 앞으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양평동 사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한강변인데다가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입지가 유리하면 따라오는 개발 호재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영등포구 하면 이제 전체가 개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등포구 하면 서울의 3도심으로서 전체가 개발권으로서 서울의 2030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등포구 중에서도 바로 양평동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양평동 사가는 바로 꿀뚝사람이라고 하는 공장이 사라지면서 문화예술 주거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양평동 사가하면 바로 서울의 마지막 남은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의 중공업지가 바로 성수동과 양평동 사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수동은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평동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저평가된 중공업지로서 앞으로 한강변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이곳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제 다세주택 투자 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다세주택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이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강변을 잘 지켜보시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잘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는 바로 지하철역 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면에서 아주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강을 끼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에 입지 있는 지역에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한강변을 잘 지켜보시면 몇 군데가 지하철 역세권이나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양평도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 지역은 바로 강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지구가 아주 개발 예정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도 사가나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자양동이나 양평도 사가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바로 양평도 사가가 아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저평가된 중공업지역으로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다세주택을 투자 전략을 세우시려면 바로 역세권을 끼고 있는 한강변에 위치하는 지역을 잘 보시면 그만큼 빠른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비해서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이라고 합니다. 자, 추천 포인트 저희 아까 말씀 들어봤는데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들어보자면은요, 서부 간선도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영등포구 양평 사가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9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9호선은 바로 업무타운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도 사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평도 사가면 바로 인근에 서부 간선도로 지하도로 개발과 월드컵 대교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양평도 사가에서 바로 나가면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이제 외곽도로로 나가는 교통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서부 간선 월드컵 대교가 개통되면 바로 상암동이나 홍대로 나가는 교통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도 사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평도 사가하면 바로 이제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사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순여도 고등학교나 이런 대형 병원이나 대형 마트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도 사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강변이자 중공업 지역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저희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전영준 이사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전영준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와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3153-2166-8번 전화해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